자,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가 미리 오늘의 주제를 듣고 저희가 생각하는 로봇 관련 유망주를 하나씩 골라왔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시간은 공부를 하는 시간이지 종목을 추천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저희도 주제를 듣고 공부를 해서 종목을 하나씩 선택해 오는 것이지 결코 종목을 추천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점 시청자 여러분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로봇 산업인 만큼 오늘도 성장하고 있는 우리 정성호 씨의 종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마의 김상중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25년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에 코딩 교육이 들어간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코딩 교육을 할 수 있는 로봇이 필요하겠지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외웠잖아요. 아니. 이겁니다. 이게 바로 힌트입니다. 제가 가져온 회사. 네. 교육용 로봇을 만들고 있는 로보로보. 이것도 유명한 회사인데. 제가 아이를 키우지 않습니까? 네네. 2025년서부터는요 네. 로봇 교육이 필수예요. 옛날에요 칠판 만드는 회사, 뭐 이렇게 칠판 지우개 만드는 회사 다 성장했어요.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이 로보로보 회사는 뜰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홍 원장님 네. 얘기 안 듣도록 홍 하겠습니다. 원장. 왜 자신감이 없으세요? 저 얘기를 더 이상 얘기 듣고 싶지 않아. 아니 잘 가지고 오셨어요. 아 진짜요? 진짜? 오, 진짜? 그러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기업은 말씀하신 대로 교육용 로봇에 집중이 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로봇용 학습 플랜도 갖고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은 로봇용 코딩 기술과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술들을 실질적으로 학교 방과 후에 지금 서비스로 제공을 해주고 있는 기업이에요. 네. 예전처럼 많이 낳아서 많이 기르자 이게 아니라 요즘 시대는 한 아이를 낳아서 잘 기르자 좀 트렌드가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엔젤 산업이 붐이 불고 있어요. 이 아이에 관련된 사업을 우리가 엔젤 산업이라고 그래요. 뭐 스포츠든 뭐든 다. 네, 엔젤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인데도 불구하고요 아이에 관련된 지출 비중이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편이라는 거죠. 지금 이 로보로보 같은 경우도 교육 정책이 나올 때마다 거기에 이슈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로봇 이슈가 나올 때마다 또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또 다른 매력은 뭐냐면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단 말이죠. 맞아. 이 종목이 과거에는요 2,000원대의 주가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가장 많이 내려갔을 때는 1,000원대까지도 막 내려가고 그랬던 기업이거든요. 근데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13,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4,000원대까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져 있죠. 아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점수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점수를 줄 수 있다? 줄 수 있죠. 왜냐면은 많이 올랐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자신을 받았다라는 건데 받은 이유를 보니까 로봇이네. 거기에 아이에 관련된 학습, 교육용 교육. 뭐 이런 부분까지 이슈가 겹쳐지다 보니까 재료가 아주 매력 있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다는 것은 점수를 줄 포인트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야, 이게 진짜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네. 네, 좋아요. 서경석 씨는 어떤 종목 골랐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네, 저는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회사, 상당히 이름이 아름답죠. 이름만큼이나 그 찬란한 업적을 이룬 기업인데요. 2011년에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교수들이 공동 창업한 기업이에요. 로봇하면 카이스트, 뭐 그렇죠. 이 공식이 성립하잖아요. 네. 아주 뛰어난 기술진들이 포진이 돼 있고 사족 보행 로봇. 네 개 이거 그죠? 그리고 휴머노이드 인간의 모습을 담은 로봇, 산업용 로봇, 심지어 방송 장비까지. 무선으로. 그렇죠, 우리 저 로봇으로. 카메라 감독님들 지금 네. 얼마나 지금 애쓰고 계십니까? 카메라 감독님 표정 썩는데요, 지금. 뭐야, 내 자리를. 로봇이 로봇이? 다 할 수는 없고요. 로봇이 도울 뿐입니다.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겁낼 필요 없어. 괜찮아요. 결정적으로 2015년 상당히 오래전이죠. 이 기업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국제 로봇 올림픽에 출전해서 우승한 적이 있습니다. 우승을 했다고? 네, 우승. 그 당시의 영상들이 지금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아, 대단한 회사네. 로봇 기업이 제가 알기로 발전이 조금 더디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규제거든요. 네네. 규제. 하지만 요즘 추세는 갈수록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엄청, 그러니까 우상향이네요. 마지막 판에 그 빨간색 뭐야? 봉 보이시죠? 마지막에 뭐야? 많이 좀 올라 보이지만 네. 아직 배고프다. 아직 배고프다. 제가 볼 땐 그렇게 봐요. 네.
좋은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아, 이 그래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요, 로봇 기술 중에서도 굉장히 핵심 기술을 다루고 있는 기업이에요. 특히 우리가 2족 보행, 4족 보행, 이 보행 로봇한테는요, 연결되고 이렇게 움직여주기 마운트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마운트를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좀 수주사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특히 올해 컨센서스 나온 걸로 보면은 단기 순이익이 50억 정도. 그러니까 로봇 테마에서 단기 순이익 50억이면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갔겠죠.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이 기업이 상장했을 당시 2만 원대였었어요. 2만 원. 첫 상장했을 때. 네. 근데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15만 원까지 올라갔죠. 아, 고점이네. 이 종목이 앞으로 시세는 조금 더 형성할 가능성은 다분히도 있지만, 지금 당장에 좋은 종목이라 해서 막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조정이 들어오고 조금 더 안정적인 가격대가 왔을 때 그때 공략해도 늦지 않을 종목이다. 그러면 더 나이스한 종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종목은요 지금 당장 보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약간 다급하신 것 같은데. 무슨 얘기예요? 저는 이 얘기를 아까 하려고 했는데 아, 그래요? 용 소장님이 입을 뻥끗 하시길래 드린 거예요. 아, 그래요? 하려고 했는데. 그럼요. 저는 박애주의자입니다. 네, 모두에게 멘트를 나눠주자 이 주의여서. 근데 전망 말도 자체는 드립니다. 아주 좋아요. 좋은 기업입니다. 레인보우 그래도 로보틱스. 좋은 기업이죠. 네, 한 번 정도 투자할 때는 좀. 생각을 좀 지금 해봐라. 시기를 잘 보고 접근해야 된다. 어차피 뭐 우리 종목이 뭐 추천하는 게 아니, 아니라. 우리 중에 또 네. 곽현아 씨가 가져온 게 네. 엄청난 거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럼요. 네, 뭡니까? 뭐라고요?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된다고요? 금액이 몇백만 원이라고요? 인공관절 수술이 나왔다. 네, 바로 큐렉소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그 사람도 그 저출산이고 또 뭐 고령화 이래가지고 의사가 뭐 모질란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도 막 사람들이 병상 없어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의료용 로봇. 로봇. 이 회사가 4월에 인공관절 수술 로봇을 일본 독점 판매를 했고요. 그리고 또 6월에 미국의 FDA 승인을 새 모델로 또 하나 받았어요. 사실 제가 이 큐렉소를 예전에 좀 사서 좀 재미를 좀 봤었던, 재미 엄청 받겠는데요? 엄청은 좀 못 보고 어디서? 중간에 좀 봤다가 팔았는데 요즘에 좀 주목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큐렉소 인치키, 들어봤어. 인치키 어때요? 인치키. 그 큐에서요. 네, 그런 것 좀 하지 말래요. 자기네 거 감 떨어지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급등했네 급등 최근에. 저 홍준 소장님 갑자기 할 말을 잃으신 표정이신데. 그러니까 정말로 전망이 좋아요. 네. 근데 전망이 좋다라는 거는 지금 뭐 사서 뭐 수익을 낸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시청자분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진짜 이 기업이 전망이 좋다라는 거지 주가가 더 올라가고 말고의 문제는 이 종목에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이 올라갔고 조금 지금 차트는 위험해 보입니다. 그냥 이 기업의 모멘텀 자체로 봤을 때는 저는 정말로 이 기업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고령화 시대로 가면 갈수록 의료용 로봇이 집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인공관절에도 임플란트가 들어간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래요? 네. 그 임플란트, 인공관절에 들어간 임플란트를 또 취급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네, 큐렉소 같은 경우는 이 회사 자체가 계속 성장해 나갈 거예요, 아마. 더 그래요? 성장할 거예요. 지금 매출을 보더라도요, 매년 100억 정도의 수준의 매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영업이익도 계속 개선이 돼서 안정적인 흑자 라인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성장은 도드라지게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성장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고령화 시대로 좀 접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작년 이전까지만 해도요, 중국은 출산 제한이 걸려 있었어요. 맞아요. 둘 이상 못 네, 낳잖아요. 둘 이상 못 낳았었어요. 네, 원래 아니면 제일 처음에는 뭐 어마어마한 세금을 하나였고요. 벌금 내고 막 이랬었거든요. 드디어 출산 제한을 해제를 시키고 마음껏 나라가 됐는데 중국 시장조차도 우리나라 의료 회사들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요, 중국 시장을 굉장히 크게 선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이 지금 고령화는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령화에 관련된, 그 중에서도 고령화 의료에 관련된 기업들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인공관절 네, 그렇죠. 파는 게 아니었어. 내가 왜 팔았을까? 지나간 일에 계속 그렇게 미련을 가지면요, 그럼. 앞으로 다가올 일에 그래. 그래. 고민을 하게 관절만 됩니다. 안 좋아져. 저 휴대폰 좀 끊어. 이 결과론적으로만 이 주식을 보잖아요. 아, 이거 더 갖고 있을 걸,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으면. 맞아요. 이런 생각들이 나중에 뭘 초래하시는지 아세요? 정신병. 몰라요. 팔려고 할 때, 아이고.
이거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라는 고민으로 아이고. 팔지를 못하게 돼요. 오빠가 그것 때문에 지금 4년 갖고 있잖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습관, 이 버릇을 고치셔야 돼요. 고쳐야 돼요. 쉽게 포기하는 것도 주식을 배우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먹었으면 됐지 뭘 그쵸. 더 그래. 먹는 건데. 수익 냈다라는 거 그럼. 자체가 중요한 그래. 거예요.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주식 투자 감각 쑥쑥 올라갑니다. 함께 주식 투자 감각 업 해보고 싶으신 분들 카카오 채널 톡에서 주식이 뭐니 검색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십시오.